자, 단발 스타일. 단발 스타일은 긴 머리 스타일처럼 아웃라인 한꺼번에 조정하지 않고 무조건 투 섹션을 나누고 시작합니다. 투 섹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모량에서 반, 자, 이 반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했을 것처럼 층 안 나는 스타일들은 반 꼭 안 해도 돼요. 더 작아도 되는데 속도 면에서 반으로 해놓으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가이드가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놓으면 가이드가 잘 보여요. 위에 한꺼번에 내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을 잡고 갑니다. 좀 테스트가 그러지만 일반 단발하고 조금 차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발이랑 테스트컷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커트 시작하기 전에 고인의 헤드 포지션 점검하시고 기장은 좀 길게 자르게 다음 수업에 써야 되니까 여기 밑에 목대 이 정도 하면 어깨에 닿을랑 말랑한 길이거든요. 맞아. 어깨 꽂았을 때 약간 닿을랑 말랑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 목대 밑에 손가락 딱 대게끔 이 정도 할게요. 한 마디 길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도는 당연히 다운 자연 분배. 자, 여기서 처음 가이드를 만들었죠. 이제 여기서 이어 투 이어 나누신 다음 고정 가이드 사용할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정호시간 원에서 자를 때 자꾸 이렇게 따라갔죠. 이렇게 두상 모양이 둥글잖아. 맞죠? 둥글기 때문에 빗질하면 따라갔어요. 손가락 모양도 동일하게. 근데 고정 디자인 라인 쓰게 되면 내가 처음 잘랐던 이 위치 있죠? 손가락 위치 됐나요? 네. 이 위치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 잡는 거예요. 내 손 모양이 두상 따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처음 이 부분. 그러면 두상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 손은 어떻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뒤에서 봤을 때 그냥 네모타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따라가면서 자르게 되면 디자인 어떻게 되죠? 둥그러져요. 둥그러지잖아. 근데 고정 디자인으로 자르는 거는 이 모양을 직관적으로 딱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단발이들 짧은 머리들은 뒤에가 딱 일자로 보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 이런 데, 유튜브란다.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르죠. 네. 이렇게.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자꾸 자르는 거랑 빗대고 자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빗대는 텐션이 없겠죠. 텐션이 없기 때문에 텐션을 최대한 빼고 내가 이렇게 자르고 싶다면 빗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들리거나 가마도 다 다를 거고 모발이 당기는 힘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빗대고 자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내 몸이 그대로 뒤에 있죠. 이렇게 안 가죠. 안 가고 그대로 뒤에서 내 손이 아까 처음 잘랐던 위치처럼 이렇게 일자 되는 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옆에도 빗질해서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가 어떻게 될까요? 살짝 길어지겠죠? 네.
얼마큼 길어지겠습니까? 땡겨온 만큼. 땡겨온 만큼이요. 그 정도일까요? 땡긴 느낌이. 두상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공간이 있죠. 네. 그 부분만 살짝 길어집니다. 자, 그럼 뒤에서 봤을 때는 일자 맞나요? 네. 일자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좀. 앞으로 살짝 길어. 아주 살짝 길어져 있죠. 둥글게. 보입니까? 약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손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살짝 길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완전. 싹 이렇게 일자처럼 칼처럼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칼머리처럼 할 때는 내 손 모양을 변경해서 잘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둥글게 연결시키는 듯한 느낌을 할 거면 살짝 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반대편. 여기도 그러면 살짝 앞으로 길어지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죠? 자, 이 부분에서 길이 체크. 항상 이어 투 이어 라인에서 길이를 한번 맞춰주고 그래서 사이드 자르는 게 다시 길이 맞추기 좋다라고 했죠. 맞죠? 네. 기억나시죠? 네. 왜? 그림만 다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사이드만 다시 길이 조절하면 되니까요. 만약 여기를 가이드 체크 안 하고 넘어갔으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디자인을 완성시켜 놓고 사이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자, 후방 디자인 마쳤으면 사이드로 넘어와서 조금 테슬 자를 거기 때문에 테슬 커트를 앞으로 길어지게 자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교육할 때도 테슬 컷 어떻게 자르나 하니까 앞으로 길어지게 자른다고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앞으로 길어지게 자르면 지금 여기 모발도 보이시나요? 끝이 어떻게 되죠? 앞으로. 약간 앞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 보이죠? 네. 그럼 앞으로 길어지게 자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테슬은 뭐다? 삐쭉삐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뻗는 거잖아요. 뻗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일자로 커팅이 돼야지만 꺾거나 안으로 들어가니까 수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쪽으로 길어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 움직여서. 아니, 앞머리 쪽이기 때문에. 앞머리 쪽이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뒤 옆으로 끌고 가서 자르잖아요. 그 앞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길어져 있겠죠. 그것 때문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헤어라인이 앞쪽으로 나 있는 부분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앞쪽으로 이 앞머리 부분 때문에 앞쪽 길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쪽으로 길어지게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테슬 느낌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제일 긴 머리 가이드 보이시죠? 네. 제일 긴 머리를 기점으로 귀 있죠? 네. 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출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귀 살짝 피할 정도로 들어줘야 됩니다. 가이드 제일 긴 거 보시고 커팅. 주원이고 똑같이 잘랐으면 제가.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도 뒤집어지죠 그냥. 앞으로 안 나가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자, 반대. 주원이고 약간 떨어져서 보이나? 네. 자, 여기서도 키 살짝 피할 정도로 들어주시고 제일 긴 머리 봐야 돼요. 여기는 가이드가 이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자를 수 있는 확률이 뭐. 높습니다. 하고 앞쪽에서 길이 맞는지 확인할 때 당겨 오지 말아 했죠 제가. 네. 네.
당겨올 때는 자꾸 이 스스로가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위치 그대로 당겨서 커팅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 커팅 자체가 우리가 내려서 자르잖아요. 그럼 내려서 봐야 돼요. 길이 비슷하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길을 맞췄으면 항상 제가 다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주원님 봤나? 맨날 이렇게 다시 자르는 거 내가. 자, 여기서 반을 또 나눕니다. 이 부분에서 반 나눌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짧게 자를 거예요. 네이프. 왜 좀 더 짧게 자를까요? 고개 들면은 쪽 보여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목 근육이 있는 부분이죠. 목 근육이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유일하게 접히기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거나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늘어지면서 이게 더 튀어나옵니다. 이 위의 길이보다 똑같이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 길이를 조금 더 짧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항상 숙여가지고 한 번 더 체킹하죠. 그거를 그렇게 자르게 되면 가만히 있는 부분 다 뾰족뾰족하단 말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잘라놓으면 나중에 파마하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모양이 맞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잘라놓고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아까 위에 길이 맞춰놨잖아. 그럼 여기 부분을 약 1에서 1.5cm 정도 더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이 정도 느낌? 더 짧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자를 때는 고정 가이드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자를 때는 고정 가이드 말고 이동 가이드 쓰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더 쳐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마다 더 삐져 나와요, 옆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프 부분, 이 부분은 그냥 잘라내시는 게 낫습니다. 위에 머리를 내려버리게 되면 디자인은 어차피 여기 있는 중간 이 미들 부분에서 디자인이 다시 결정이 나겠죠. 디자인 자체가 맞나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뒤집어지게. 자, 이 상태에서 혹시나 삐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에 머리까지 다 자르고 숙여달라 해가지고 커팅하는 것보다 단발 정확하게 자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숙여주세요 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 있으면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밑에가 더 짧으니까 안 튀어나오죠, 당연히. 맞나요? 자,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 부분. 요거는 좀 나눠서 찍어서 올리려 했는데 테스트가 좀 간단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올린 영상 좀 봤습니까? 네. 영훈님만 대답하는. 김주원. 하루에 한 번. 한 번 봤다고? 나도 한 3번 봤는데. 조회수. 조회수? 자, 이제 제일 끝에 디자인 자를 때는 원래 그냥 단발로 원하시면 아까 똑같이 블론트 자르면 됩니다. 근데 테스트 컷을 원한다 하게 되면 블론트 하게 되면 끝에 선을 가볍게 만들기 좀 힘들어요. 끝선이. 그래서 포인트. 그렇지. 테스트 컷을 애초에 원한다 하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포인트로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선이 깨끗하지 않겠죠? 질감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놔야지만 나중에 내가 질감 처리할 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이해됐죠? 네. 아웃라인을 약간 러프하게 거칠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서는 내가 고정 디자인 라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왜 없을까요? 이미 가이드가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 가이드가 있으면 따라가면 되잖아. 여기서는 맞죠? 네. 길어지는 모양이 적혀 있으니까 내 몸의 손모양 맞추면 되잖아. 여기서부터는. 진짜 조회수 넘어가는 거 아까. 그 정도 조회수로 내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대박 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자르기 이런. 아니 깔끔하게 정리된 영상이 아니라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지적받은 건 좀 그런데. 신경 쓰는.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하셨지? 댓글 한 개 있네. 상처. 아 어떡해. 너희들 중 한 명 아이가. 자, 이 부분 앞머리 포함하고 있죠? 앞머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죠? 옆머리처럼 자를 거예요. 네. 자, 옆에는 고정 당겨줘죠 이렇게 네. 비치 자체가. 자, 이거를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원래 잘 돌아갔을 때 앞이 약간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 뒤에서 당겨서 자르니까 이게 조금 길어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뭐라고? 긴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포인트 컷. 자, 포인트 컷을 너무 블론트 컷처럼 하지 마세요. 네. 한 번씩 보면 포인트 컷은 진짜 짠짠하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막 이렇게 차차차차차.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좀 러프하게 툭툭툭툭 이렇게 끝이 거칠어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좋아요. 자, 포인트 컷 하면 내 오른손잡이잖아요. 여기 네. 다 오른손잡이잖아. 네. 그러면 무조건 가위가 이쪽으로 가잖아. 네. 그럼 잘못하면 여기가 좀 더 길어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일 끝에 부분을 반대로 한번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해됐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앞쪽 라인을 이렇게 디자인하니까 그냥 빗질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뻗쳐요. 뻗치죠.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간단하죠. 아웃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테스트 컷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끝 아닙니다. 질감. 티님에 다 준비를 했죠 오늘? 다 준비했죠? 주원이 없대요. 어? 안성 뭐였냐? 자, 저 오늘 빌려줄 테니까 다음에 사라. 네. 근데 네가 집에서 못 써야 되니까. 자, 테스트 컷. 테스트 컷 같은 경우에는 티닝 쓰실 때 끝이 가벼워지면 모발 특성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으로 말려. 안으로 잘 말리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원냉 쓰지 않고 조형 자체. 그렇기 때문에 끝이 가벼워지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질이 생겨요. 그래서 테슬 컷 하시는 분들 보면 끝도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어디를 주로 가볍게 한다? 한쪽. 끝으로 갈수록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모량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모량을 가벼워져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제일 밑에 있는 네이프 1cm 정도는 숱을 많이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달라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햄라인을 불리는 길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빼시고 잡을 겁니다. 잡아가지고 모량 자체를 없앨 거예요. 그냥 숱이 이제 없어지게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우드라든지 이렇게 탁탁 차가지고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봤을 때 테스트를 봤을 때
옆에서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이 밑으로는 좀 가볍게 많이 해도 돼요. 왜? 모량이 밑으로 자라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 튀어나온 이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뿌리 가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삐져나. 삐져나오죠 이렇게. 위로 솟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량의 뭐 3분의 1 좀 길어지게 커팅해야 되고 이 밑으로 갈수록 어디 모근까지 가까이 쳐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안전하게 툭툭 치는 것보다 가위 자국을 좀 없애면서 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로로 잡았잖아요 제가. 버티컬로 잡았을 때 가위도 그 모양 그대로 커팅. 보입니까? 네. 그러면 안쪽에서부터 쭉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죠. 이렇게 잡았잖아. 이렇게 딱 빠져나오죠. 맞나요? 네. 그럼 모량이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 플랫해지겠죠. 맞나요? 네. 쑥 들어가겠죠. 안쪽 모량 없어지면서 이렇게 누르잖아. 이렇게 딱 찍어보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자 다시 볼게요. 자 안쪽 모량을 툭 찍어낼 겁니다. 그럼 공간이 생겼죠 이만큼이. 네. 그 공간으로 얘네들이 쑥 들어가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찌르게 되면 아예 그냥 딱 선이 지잖아요. 네. 선이 지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뚜렷한 선이 생기지 않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량 자체만 제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모량을 제거할 수가 있다. 됐나요? 네. 자 연속 동작을 보면 자 이거는 또 장점이 뭘까요? 내가 한번 찝은데 빼줘. 똑같은데 또 안 찝죠? 맞나요? 네. 똑같은데 또 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없어져요. 잘려요. 잘려 나갈 수도 있잖아. 맞죠? 구멍이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칠 때는 항상 내가 잘랐던 이 구간 한번 처음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안 잡게 조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또 잡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한번 치는 거지. 항상 그 구간들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안쪽까지 그리고 미들 들어가시고. 자, 이제 머리가 솟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부분은 조금 안쪽에 치더라도 위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위치가 조금씩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수치는 거 보면 제일 기본적인 수치는 원리들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끔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커트 선들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막 이렇게 치잖아요, 선생님들. 착, 착, 착. 끝으로 갈수록 가벼워져요. 그래 커트선이 부드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컷처럼 이렇게 원네스 끝선이 남아 있어야 되는 스타일들은 끝이 너무 부드러워지면 안 되겠죠. 끝선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지 않고 안쪽의 모량만 제거한다. 숱이 위쪽으로 몰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량을 덮을 수 있는 양, 여기 가릴 수 있는 양만 빼고 웬만하면 다 숱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일 두꺼운 부분도 숱을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쳐요. 칩니다. 근데 숟가락으로 안 치겠죠. 슬라이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치는 게 좋아요. 숱이 위에 몰려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날려야 돼요. 근데 티닝을 치게 되면 일정량이 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좀 끝이 날리는 듯한 느낌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지금 해라 하면 다 잘라 층 바로 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탑 부분은 숱을 안 친다고. 가발은 숱이 없으니 이 가발은 숱이 없으니까 탑 부분은 조금만 빼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발도 숱 너무 많이 치면 안 돼요. 한 번씩만 찝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찝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패스컷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사이드도 동일하겠죠?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아, 그거 하나 빠뜨렸다. 자, 가운데 가르마는 상관없어요. 가운데 가르마는 양쪽이 가르마가 바뀌어도 동일한 길이기 때문에 튀어나온 머리가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 옆가르마잖아요, 고객님들이. 옆가르마면 무조건 머리를 가르마를 없애가지고 뒤로 한번 빗질 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가르마 바꾸면서 튀어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럼 이렇게 자르면 어느 가르마를 타도 길이는 똑같아요? 그렇죠. 넘어서 튀어나오는 거 없으면 길은 똑같다라고 느끼겠죠, 고객들은. 자, 여기도 옆가르마 해가지고 한번 넘겨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인 맞아요. 윗쌤 저렇게 맞죠? 하는. 반발을 자르는 머리들은 다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선에 떨어져야 되니까. 넘겨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자를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층나는 머리 상관없겠죠, 이게 짧으니까. 책나무를 할 필요가 없다. 층나는 머리는 위가 짧아져 있으니까 아니 막 상관없어요. 그런 전대가 후대가 이런 머리는 그래도 해야지. 전대가 보다도 해야죠. 여기 넘겼는데 띠띠띠 찢어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안 잘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체크해줘야 됩니다. 체크 커트예요. 그럼 층 나는 머리 말고는 다 그렇게 잘라줘요? 그렇죠. 원넥스는 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심한 전대각이잖아요. 진짜 이만큼 전대각을 만들었어. 그럼 뒤로 넘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 뒤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그걸 자르게 되면 앞으로 다시 왔을 때 이 끄트머리가 잘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디자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스파니엘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넘겨봐야 돼요. 이 길이감을 넘어갔다 소리니까 두상은 엄청나게 크리에이티브한 스타일이겠죠. 그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길이감들을 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것도 해야지. 사이드맨 여기서 가르치면 되죠,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 가봐야 된다고? 여기까지 할까? 아니요. 자, 사이드뱅. 자, 사이드뱅 만드는 기점. 아까 제가 앞머리 낼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있죠? 여기 자, 여기 딱 빗을 냈을 때 여기. 두상을 내려가는 이 부분이 최대치라고 했죠. 네. 그 사이드뱅도 동일합니다. 좀 더 낼 수는 있겠죠. 더 낼 수는 있겠지만 사이드뱅 옆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웬만하면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옆 디자인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디자인을. 자, 그러면 옆에 여기 프론트 사이드 쑥 들어간 부분에서 그냥 일자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옆에서 딱 봤을 때 됐나요? 네. 그게 그럼 아까 말한 아까 말한 거. 위치예요? 요. 아니 그건 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네. 그 사람마다 두상 생긴 것만 다르니까. 자, 이 정도 가지고 사이드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 갈라지는 게 싫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 고객님이 이렇게 M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라인을 그 M자 라인 따라서 M자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네. 그 라인 따라서 조금 더 이만큼 빼도 돼요. 그럼 옆에를 채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앞머리 모양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M자 모양. 따라가겠죠. 그렇게 하면 묶었을 때 여기 부분이 비지 않는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가발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앞머리 옆으로의 라인은 딱 프론트 사이드까지는 와줘야 돼. 옆으로 길게 해줘야 돼요.
이거는 숱 양을 조절하는 거고 이 옆으로는 무조건 이 길이까지 맞춰야 돼요. 짧게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옆이 다 갈라집니다. 다음 가발 기 있는 거 샀으면 귀에 꽂으면 되는데. 자, 하고 자, 사이드뱅. 사이드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원하는 최종적으로 옆에 기장을 먼저 설정할 겁니다. 자, 턱선을 맞출게요. 턱선이라 하게 되면 여기 턱선도 있고 여기 턱선도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더 짧겠죠? 이게 좀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턱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디자인을 봤을 때 여기 딱 맞춰지게끔. 이해됐죠? 여기 턱선 맞추면 어떻게 된다? 좀 짧아. 짧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이 정도 턱선이 뭐 제일 많이 원하는 길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여기 턱선 맞춘다 하면 여기 턱선 딱 맞춰 자르지 말고 이거보다 좀 길게. 조금 더 길게 자르세요. 왜? 넘어가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옆으로 넘겨와서 여기 턱선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일단 툭 자를게요. 툭 자르면 뭡니까 이게? 그 힘에 힘의 컷 되겠죠? 어허. 그렇죠? 힘의 컷은 이게 앞 라인을 일자로 잘라면 힘의 컷이 아니 앞으로 길어지 자르면 자르면 힘의 컷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잘랐으면 양쪽 길이부터 맞춰야 되겠죠? 양쪽 길이는 같이 들고 와서 앞쪽으로 빗질. 여기 끝선 보입니까? 네. 끝선 보고 같이 커팅. 자, 앞머리 자를 때는 블런트보다 포인트 자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앞머리도 그 선이 지면 선 치우기 힘들어요. 자, 앞에서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되돌아가게 되면 살짝 뒤로 길어지죠. 네. 근데 이렇게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 이렇게 되게 원하시는 분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시 가운데에 가이드를 만들 겁니다. 사이드 가이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럼 가운데 가이드를 살짝 들고 와서 이 위치보다 휘어질 수 있는 한 뭐 5분의 1이라든지 그 정도 가이드 잡아주시면 돼요. 입술. 응? 입술. 그건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르잖아. 얼굴이 하관이 길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입술선을 맞춰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비중을 보세요. 이해됐나요? 보세요. 가운데 가이드 만들어주고 다시 바르고 타서 앞쪽으로 들고 옵니다. 그럼 여기 가이드 있죠? C컵은 C커브보다 쉽죠? 그냥 앞쪽으로 들고 와서 내가 그냥 자르면 되니까. 잘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좀 무겁죠? 네. 네. 스쳐야 됩니다. 무조건 앞머리는. 자, 여기 앞머리 부분은 무조건 숱이 끝선이 가벼워져야 돼요. 그러면 스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밑에 아까 그 좀 많이 쓴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데 우리 커팅 라인들을 전체 모발의 3분의 1 찍고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여기에 반, 반. 그러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가벼워져요. 가벼워지죠, 점점. 맞나요? 이해됐어요? 그 붕끝처럼 끝을 가볍게 만드는 게 테이퍼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시
내가 잡은 이 커팅 라인에서 전체 길이의 3분의 1 커팅 여기에 반, 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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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막 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좀 가운데 부분적으로 좀 더 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잘랐던 세워서 자른 방법 좀 있죠? 그거를 나 여기 좀 휘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부분에 공간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 휘어질 수 있게끔. 티닝이라든지 수치는 방식들은 대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야. 내가 옆에 둘이 딱 붙어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내가 했으면. 근데 민주 빼면 영은이랑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죠. 그런 건 똑같아요. 그 말 그대로 이 중간 부분의 머리카락을 없애주니까 이 부분이 움직이기 쉬운 거예요. 이 안쪽은 빽빽하잖아. 안 움직이겠죠. 끝이 가벼워지면 끝이 움직이기 쉬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수록 그럼 드라이어가 쉬워져요. 잘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똑같이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뭉뚱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 공간을 넣었어요. 이렇게 이만큼 그 이만큼이 더 잘 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이 부분에서 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내가 가볍게 잘랐던 그 부분들이 더 많이 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이드 베닝을 포함한 테스트 컷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돌아가셔가지고